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까지 일명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증명을 받으신 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시죠? 제 경험상 이런 내용 증명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이름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거나 상품 검색 시에 검색어에 걸리게 하기 위해 상품명 사이에 유명 상표를 끼워 넣거나 간판에 유명 상표를 끼워 넣거나 가게 메뉴판, 인테리어를 다른 업체와 똑같거나 비슷하게 만든다거나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에 어떻게 올바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용 증명을 보낸 발신인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신인이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어떤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은 내용 증명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열거해 두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에 발신인이 어떤 외관을 가진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지, 출원일은 언제인지, 출원 상태인지, 공고 상태인지 아니면 등록 상태인지, 그 상표가 지정하고 있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는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경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라는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저작권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상표권과 다르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만드는 순간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로 상대방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경우에 일부 심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는 무심사 등록 제도와 결국 같은 말인데,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 기본 요건만 심사해서 신속하게 등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부 심사로 등록이 된 디자인은 디자인의 실체적 등록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인의 선등록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은 채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타인의 선등록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일부 심사 등록이 된 디자인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통해 디자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내용 증명 발신인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지식재산권의 상태는 어떠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용 증명 발신인의 주장대로 내가 한 행위가 정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두려운 마음에 침해해서 죄송하다 라는 식으로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 자료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법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표권의 경우 상표를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외관, 상표를 입으로 발음했을 때 들리는 호칭, 상표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관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유사한 면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상대방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저작권의 경우 주로 상세 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상세 페이지에 올라온 제품 사진의 주변이 모두 흰색 배경에 제품만 덩그러니 찍힌 사진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권의 경우도 상표권과 비슷하게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대법원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였을 때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들어 부정경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과가 실제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지, 또한 상대방을 거슬리게 한 나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침해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은 유독 다른 법에 비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리가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제가 알려드린 대표적인 침해 판단 기준으로 스스로 빠르게 검토해 보시되 내가 걸린 질병을 네이버에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인 저와 같은 변호사 변리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아마도 내가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정말로 침해한 것인지 명료하게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식재산권 침해로 밝혀졌을 때와 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한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지식재산권 침해하려는 고의는 없으셨겠죠. 바로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시정하겠다는 점,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내용 증명을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으신데 다른 경우도 아니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답변하고 버티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권리 침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은 권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해결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했는데도 이것이 무시당한다면 그때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발신인이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앞선 두 단계를 검토한 결과 내가 한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닌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담아서 반박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증명은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당시 분쟁 상황을 판사님께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이 그 정도로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지식재산권 이슈 외에 일반적인 분쟁 상황에 대한 내용 증명의 대응 방법은 제가 업로드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은 여러분이 혼자서 작성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은 나중에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저와 같은 변호사 변리사와 상담이라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상담 비용이나 내용 증명 비용이 부담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순서대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보낸 발신인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나의 행위가 정말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확인하고, 마지막 세 번째,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내용 증명을 받으셨더라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후 댓글에 나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 갓상은이었습니다.